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립다문화대안학교이며 초중고 통합인 인천 한누리학교에서 초등교사로 4년째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 1학년 담임인데 현재 15명이 다니고 있고 2학기에 한국학교로 복귀한 2명을 포함하면 가나, 중국, 리비아, 시리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10개국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초중고생 전체에서 러시아권 국가, 그러니까 러시아와 대부분 이름이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 이름을 가진 중앙아시아 나라들에서 이주한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누리학교에서 지난 4년간 만난 러시아권 아이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누리학교에 오기 전에 러시아권 학생들이 많고 또 계속 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러시아어 알파벳이랑 간단한 러시아어를 공부했습니다. 유명한 러시아 피겨스케이터 예브게니 플루셴코 아시나요? 하얀 피부에 금발,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에게 zdravstvuyte 하고 인사를 건네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하지만 2017년에 무학년제로 한글과 기초 한국어를 가르치는 디딤돌 교실 교사로서 제가 처음 만난 러시아권 아이들의 모습은 예브게니 플루셴코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말을 나눠보지 않으면 겉모습으로는 한국 아이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알렉세이, 세르게이, 블라지미르, 아나스타샤 같은 아이들 이름을 빼면 성도 칸, 유가이, 오가이, 리 이렇게 우리 성과 비슷했답니다. 이주 당시 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유가요, 오가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 러시아어로 유가이, 오가이 이렇게 표기되었던 거라고 하네요. 러시아권 학생들 대부분이 고려인 4세, 5세 후손들로 한국어를 하지 못하고 부모님도 역시 한국어를 못합니다. 생긴 모습과 성을 빼면 사실 너무나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말도 삶도 낯선 한국으로 왔을까? 몇 대가 터를 잡고 살아온 곳을 떠나 온 가족이 낯선 나라로 온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요. 아마도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어느 국가에서 그들의 삶이 지금도 녹록지 않다는 거겠죠. 구소련 시대의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이주 이야기를 역사 시간에 배웠지만 제가 그 고려인의 후손들과 함께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 해에 디딤돌 교실에서 만난 블라디미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창의적이고 재치 넘치는 표정, 아주 풍부한 사랑스러운 중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더라면 학급의 오락부장 노릇을 하면서 친구들을 웃겨주고 인기를 누렸을 것 같은 아이였죠. 하지만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문화권 친구들과 싸우고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러는지 억울하다 싶으면 물건을 내던지고 망가뜨리곤 했습니다. 저는 블라디미르의 담임은 아니었지만 위탁을 마치고 한국 학교로 돌아간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원적교 체험 기간에 블라디미르의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 수업을 하러 갔는데요. 역시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담임선생님께 아이의 적응을 위해서 한누리학교에 제 위탁을 권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얘기하고요. 또 작년에 1학기에 위탁되었던 알리나라는 아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알리나는 카자흐스탄에서 리듬 체조 선수로 금메달도 땄고 아주 야무지고 자신감 넘치고 눈망울이 또랑또랑한 아이였어요. 1학기 원적교 체험 기간 중 다문화 수업을 하러 갔을 때는 친구들의 관심을 받으며 아주 즐겁게 지냈기 때문에 체조에 집중하기 위해서 1학기 마치고 원적고를 복귀할 때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학기에 찾아갔더니 그 당당하던 아이가 내 허리를 끌어안고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알리나가 그 사이 그렇게 기가 꺾인 건 제 생각에 오로지 한국어 때문이었을 겁니다. 모국에서 이것저것 다 잘하던 아이들일수록 한국어 때문에 겪는 학습 부진이나 의사소통 문제에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한누리에서 잘 지내서 걱정 없이 보냈는데 알리나처럼 원적교에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어떤 아이는 아유 저걸 어쩌나 걱정하면서 보냈는데 또 잘 지내기도 하고요. 아이들 성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018년에는 한누리학교 저학년 학생 중에 러시아에서 온 형제가 있었는데요. 무슨 까닭인지 한번 울기 시작하면 2시간도 울었고 또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일도 많았습니다. 말로 표현 못하니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짧은 러시아어를 건네보기도 하고 번역기를 써서 달래보기도 하고 한국어 학습은 물론이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고 가정 상황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던 러시아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지만 고려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요. 말도 문화도 낯선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 아이들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자신도 한국어를 못하니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모님들 마음은 얼마나 불안할까 싶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선배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국말 하나도 안 통하는 나라에 있다면 말이야.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한국말 통하면 너무 반갑고 좋을 것 같아.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한마디라도 이들의 모국어로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7년에도 한누리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전학공 만들어서 러시아어, 알파벳, 간단한 인사, 교실 러시아어 등을 공부했지만 2018년 12월부터는 고려인 대학생에게 주 1회 2시간씩 1년 넘게 과외를 받았고 2019년에도 전학공에서 러시아어를 공부했고요. 또 인터넷 강의도 들었어요. 이쯤 했으면 제가 러시아어를 곧잘 할 것 같죠? 아닙니다. 가끔 후회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언어가 또 있을까? 이만큼 영어를 했으면 내가 지금쯤 프리토킹 하지 않았을까?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기에 내가 너무 늦은 나이인 걸까? 하지만 아이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도 공감하게 되었죠. 그래도 짧은 러시아어 몇 마디 알아듣기도 하면서 재미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아이들이 첫 등교한 날 데이비드라는 학생이 저한테 수업 중에 앞으로 나와서 야 우스달 야 우스달 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피곤하다 힘들다 정도로 이해했어요. 복도로 데리고 나가서 창문 열고 얼굴 내놓고 마스크 벗게 하고 심호흡하게 했더니 편안해 하더라고요. 급식을 다 먹었는데도 또 그냥 앉아있기에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급식을 더 먹겠다는 뜻으로 알고 더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작년 여름 4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던 수학 시간의 일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가장 큰 수가 이렇게 말하니까 러시아 학생들이 선생님 안 돼! 하는 거예요. 뭐가 안 돼? 자 보세요. 여기 가장 큰 수가 하니까 또 아이들이 선생님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말이 수가는 러시아어로 아주 심한 욕이랑 소리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여름방학 시작되자마자 저는 블라디보스톡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처음 들은 러시아어가 바로 이 욕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택시에서 택시 운전기사가 다른 기사랑 싸움이 났는데 운전하면서 계속 이 욕을 하더라고요. 반갑다고 해야 할지요. 사실 블라디보스톡에 처음에 가려고 했던 건 짧은 시간이라도 그 극동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제 여름방학은 3주, 어학연수는 최소 한 달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바꿔서 4박 5일간 일정으로 블라디보스톡을 여행했습니다.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2, 3일 만에 짐을 싸서 집결했다던 혁명광장, 4월 참변의 신안촌 기념탑, 우스리스크의 고려인 역사관, 고려인 안중근 의사를 잊게 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생가에서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작년 5월에 위탁된 알렉스라는 학생이 7월에 있었던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도 자기 조상의 이야기로 강제이주 이야기를 했어요. 1937년에 증조부가 강제 이주되던 당시에 믿을 수 없이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연해주에 살던 17만, 18만 고려인들이 40일간 화물열차에 실려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차가운 황무지에 던져진 이야기. 힘들게 살면서도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꿋꿋하게 살아온 조상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역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내가 매일 만나는 한 아이의 가족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정말 피부에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학생들이 한글을 조금만 읽을 수 있게 되면 함께 그림책을 읽거든요. 교실에서 아이들이랑 대회도 하고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이중언어 그림책 읽기였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는 서툴지만 각자가 모국어를 얼마나 멋있게 읽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맙게도 한누리학교 이중언어 선생님들께서 기꺼이 몇 권의 그림책을 다국어로 번역해 주셨습니다. 또 작년에는 옆반 선생님 따라서 매일 단어장 쓰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은 자기 한국어 수준에 맞게 단어를 쓰고 모국어로 뜻을 쓰고 그 다음에 한국어 문장을 만들어 오는 거였거든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도 모국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자주 말했습니다. 그들의 모국어는 모국과의 끈이고 또 그들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모국어 읽기 쓰기를 배우지 못하고 한국에 온 저학년 아이들은 모국어도 잊어버리고 한국어도 둘 다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고려인 아이는 2018년에 한국에 왔는데 아직도 한국어를 못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닌 아이들은 1년, 아니 6개월만 지나도 곧잘 말을 하거든요. 부모님이 일하러 가면 2살 아래 여동생과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니 한국어를 배울 수가 없었겠죠. 오빠가 등교를 하게 되면서 어린 동생을 맡길 곳이 없어서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에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이주민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클 거예요.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주민 학생이면서 특수교육 대상인 학생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학부모나 학생과의 상담 과정, 공인된 검사지로 검사하고 진단받는 과정, 전문가나 의사 치료 과정 이런 게 모두 한국 학생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어려웠지만 저도 부모님도 통역 선생님도 모두가 아이가 원적교로 복귀하기 전에 훨씬 좋아져서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이주민이 늘어나는 만큼 이와 비슷한 아이들이 더 늘어날 텐데요. 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면 선생님 개인의 품도 좀 덜고 부모님도 더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그렇듯 이주민 학생들에게도 공평하게 교육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겁니다. 한누리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특별하지만 솔직히 고려인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픈 손가락처럼 뭔가 아린 마음이 있어요. 기초적인 한국어도 배우기 전에 우리 엄마 야근이란 말을 먼저 배우는 아이들이 짠합니다. 작년에 제가 담임했던 아이들은 모두 14명이었는데 그중 3명이 겨우 1년을 채우고 가족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 셋 모두가 고려인 후손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정착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죠. 지금도 카톡이랑 안부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한국에서 또 한누리 학교에서 함께한 시간을 따뜻하게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블라디미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시죠? 한누리 학교에 재위탁돼서 담임선생님이랑 붙잡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1년을 더 보냈고 지금은 원적교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관심, 돌봄 속에서 무척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한누리 학교에 재위탁됐을 때 러시아권 친구들이랑 자꾸 러시아 말만 한다고 학교에서 한국말 해야지 하는 선생님들 잔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또 싸울 때 싸우더라도 말이 통하는 친구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블라디미르에게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누리 학교에 있는 4년 내내 빨리 한국어 가르쳐서 원적교 복귀시켜야지 하는 마음에 조급해하다가 또 블라디미르 같은 아이들을 볼 때면 시간을 두고 마음을 다독이는 게 더 중요하지 한국어가 다가 아니지 하다가 사실 지금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교사가 언제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아 보았습니다. 무거운 이야기, 아픈 이야기로 흘러서 어쩌나 싶지만 또 그게 현실이니까요. 한 선배님은 이 아이들이 가장 약자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소득층의 어린이고 이주민이고 게다가 한국어도 못합니다. 또 아이들이 한국에 원해서 온 것도 아니죠. 교사로서 우리는 아이들을 골라서 만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의료진이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돌보듯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을 어떻게든 품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간에 너희가 한국에 왔으니 너희가 적응하고 노력해야지 어쩌겠니. 그러면 저는 교사로서 이 아이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앞으로 양쪽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이 아이들의 역할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들이 결핍이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만이 아니라 다양성 인정받고 존중받고 어울려 살아가면서 자기 몫을 하는 한국의 국민이자 동아시아의 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을 아이들의 여정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 곁에 있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